새벽 4시 서울 시내는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씨 52세는 낡은 택시 핸들을 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째 이어온 택시 운전, 오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16시간을 핸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조수석 옆 사진 액자에는 대학교 졸업가운을 입은 딸 수진이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혼잣말로 오늘도 열심히 벌어야지, 수진이 학비에 여보 병원비까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매달 항암 치료비와 약값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게다가 명문대에 다니는 딸 수진이의 학비는 학기당 400만 원, 집값과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는 손님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민수 씨는 강남역 일대를 빙빙 돌았지만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료계를 보니 기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에 들러 3만 원어치 기름을 넣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강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가끔 조깅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잡곤 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택시 기본 요금은 몇 년째 동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4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아침 6시에 나왔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2~3시간,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수진이 등록금 납부 기한이었고 정혜 씨의 항암제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회사에 내는 산학금도 하루 15만 원,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강변 산책로 쪽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가슴을 움켜쥔 채 인도 경계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급히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노인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민수 씨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라 출동 가능한 구급차가 한강 이남 지역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 30분은 걸린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노인의 상태를 보니 30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고민도 잠시 노인을 부축해 택시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호흡은 가빠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병원으로 모셔드릴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은 여의도에 있는 한강병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엑셀을 밟으며 새벽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기다릴 수 없어 안전을 확인하고는 과감하게 진입했습니다. 뒷좌석의 노인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 아파. 민수 씨는 백미러로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어르신. 곧 병원 도착합니다. 10분 만에 한강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는 노인을 부축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당직 간호사 수연 씨가 달려왔습니다. 수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한강변에서 이 어르신이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 같아요. 수연 간호사는 즉시 당직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응급실 전담 의사인 장현우 씨가 달려와 노인을 진찰했습니다. 현우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민수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하고 모셔온 사람입니다. 현우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환자분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는데요. 환자분 신분증이나 휴대폰이 있나요? 민수 씨는 노인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낡은 지갑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3만 원과 오래된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카드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수연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등록을 하려면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수술은 응급이라 최소 300만 원은 선납하셔야 합니다. 민수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갑에는 오늘 하루 번 돈 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도 이미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달 수진이 등록금에 정희 씨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300만 원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현우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민수 씨는 침대 위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민수 씨도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민수 씨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비까지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이름도 얼굴도 이제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의 따뜻함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등록하겠습니다. 어서 수술해 주세요. 수연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환자분과 아무 관계도 없으신데요? 민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카드 결제 300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수진이 등록금의 4분의 3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술은 새벽 5시에 시작되어 오전 9시에 끝났습니다. 현우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민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생명은 건진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수연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수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에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보호자를 찾아야 할 텐데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노인이 깨어나서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민수 씨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노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는 심전도와 혈압, 산소포화도 수치만 깜빡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 씨는 집에서 아내 정희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병원비 내야 하는데 카드가 막혔다고 하던데요? 민수 씨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길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보호자를 못 찾아서 제가 입원비를 대신 냈어요. 정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요? 지금까지 4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어르신이 아직 의식을 못 찾으셔서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착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제 항암제 처방받아야 하는데 그것만 120만 원이에요. 민수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비는 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수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택시를 몰았지만 매일 15만 원씩 쌓이는 산학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민수 씨는 결국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율은 연 20%였습니다. 2주일째 노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어느 날은 운전 중에 졸음이 와서 중앙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택시회사 관리팀장 박철수 씨가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철수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번 달 산학금이 밀렸는데요. 3일치 45만 원입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해결하겠습니다. 철수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모범 기사인 거 알지만 회사도 규정이 있어서요. 일주일 안에 안 들어오면 차량 회수해야 합니다. 민수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택시마저 빼앗기면 수입원이 완전히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병원 중환자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노인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그때 현우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현우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환자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까요? 현우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한 달이 될 수도 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을 찾지 못하면 다른 장기요양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측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병원비도 밀리는 환자를 계속 받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2주일하고도 나흘째 되는 날 민수 씨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고 택시 회사에서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집에서는 정희 씨의 항암제가 떨어졌고 수진이의 등록금 납부 기한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민수 씨는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원무과 직원 혜진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혜진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00만 원입니다. 민수 씨, 더 이상은 어려우시죠?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 씨와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는 입을 열려다가 그냥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였습니다.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지역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반쯤 잠든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민수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기 전화인가 싶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 속 남성이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께서 2주일 전 한강변에서 노인 한 분을 구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민수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방문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청와대라니 무슨 일일까? 30분 후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강민입니다. 김민수 씨 맞으십니까? 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민 비서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수 씨는 얼떨결에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더 좁아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급히 물을 따라 내왔습니다. 강민 비서관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께서 구조하신 그분은 박동진 어르신이십니다.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박동진 어르신이요? 강민 비서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대위로 복무하셨고 전후에는 대한민국 초대 통일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시기도 합니다. 민수 씨와 정희 씨는 입을 벌린 채 바라봤습니다. 강민 비서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동진 어르신은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년 전부터는 증상이 심해져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 전에 요양원에서 실종되셨고 경찰과 청와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민수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발견했을 때 강민 비서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동안 노숙 생활을 하시다가 심근경색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씨가 아니었다면 그날 밤 돌아가셨을 겁니다. 정혜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분을 구한 거네요. 강민 비서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동진 어르신 가족분들이 민수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튿날 민수 씨는 청와대 차량을 타고 한강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 서 있었습니다. 그중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민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성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동진의 아들 박준석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석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고 한 달 동안 저희 가족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돌아가신 건 아닐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데 민수 씨께서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준석 씨는 민수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께서 겪으신 어려움도 모두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병원비만 받으면 됩니다.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 의사가 환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현우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동진 어르신이 깨어나셨습니다. 모두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박동진 어르신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시선이 민수 씨에게 닿았습니다. 박동진 어르신이 가늘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특별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민수 씨에게 국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가유공자를 구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숭고한 정신입니다. 포상식이 끝나고 준석 씨가 민수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석 씨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께서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병원비 보상금입니다. 민수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준석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값어치를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준석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빛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따님 수진 씨에게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혜 씨도 옆에 서 있던 수진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 씨는 여전히 택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정희 씨의 병원비 걱정도 수진이의 학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대출금도 모두 갚았고 조금씩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회복 중인 박동진 어르신을 뵈러 갔습니다. 어르신은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박동진 어르신이 민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네. 정말 고맙네.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동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선택한 그 순간,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꾼 거야. 자네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새벽 한강변에서 내린 그 선택. 당시엔 그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민수 씨는 매일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주저없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민수 씨는 이제 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